안녕하십니까. 다시 뛰는 대한민국 신통일한국론 특강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 통일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확대되어 가면서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3대 과제는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입니다. 사회 양극화는 경제 문제이며 고령화와 저출산은 국가의 기본 토대인 인구 구조적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난제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국민들 마음에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10명 중 6명이 신분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흙수저라고 하는 비율이 70.7%에 달하며 헬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80.7%입니다. 한국은 세계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도 높습니다. 청년 9위, 노년층은 1위입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가임 여성당 2.1명이어야 하는데 한국은 현재 0.92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0.8조차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만큼 결혼을 많이 못하게 되었고, 또 다른 경제적 부분도 계속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생아 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절벽입니다. 결혼 수도 감소하고 있고 이혼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건만 되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는 국민이 75%에 달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토대 위에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발전의 한 운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과 원리가 합쳐지면 이기적 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구조 속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하면 기득권 세력만 득세하고 사회는 점점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념 갈등, 빈부 격차, 세대 갈등, 성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물론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핵 중심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3대 세습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체제가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3대 세습 체제가 굳어지면서 경제 발전과 체제 지속이라는 모순된 국가 운영 전략으로 인해서 국가 운영 전략으로 인해 체제가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냉전이 가장 먼저 현실화된 지역이고 냉전으로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지역이며 아직도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휴전 상태가 50년간 유지되고 있지만 전쟁의 위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가운 전쟁을 고수하려는 세력조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94년 미국이 세운 북한 선제 공격 시나리오 내용의 일부입니다.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가 핵시설이 있다고 짐작되는 북한의 영변 지역에 폭격을 단행합니다. 북한은 이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격에 나서
휴전선 일대로 공격하여 내려옵니다. 남북한 간의 공방전으로 한반도 중부지방은 삽시간에 초토화됩니다. 전력의 열세를 많이 하기 위하여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동원하고 이로 인하여 서울 시민 456만 명이 몰살당합니다. 이것은 소설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 미국은 서울 시민 456만 명이 희생당하는 이 엄청난 재앙을 예상하면서도 이 시나리오를 실행하려 하였고 백악관의 최종 결재만 남겨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끝장낼지도 모르는 전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 건너 백악관에서 결정되고 시작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더욱 소리 높여 평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단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인의 기본 정서는 정말 불안, 두려움, 상실감, 분노와 혐오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남부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은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한반도는 예적으로는 국가 유지의 기본 토대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그리고 남북 간 문제와 세계 정치 상황과 조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금 평화 통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불안한 분단 체제로 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분단 국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남북한 모두는 선진 국가 발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체제 내에 살고 있는 한반도는 평화 통일의 새로운 통일 한국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평화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은 모두 신평화 체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시민은 임시적 평화를 극복하고 항구적 평화를 추구합니다. 임시적 평화와 항구적 평화의 사이에서 21세기 어떤 사회 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소명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와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한 자본주의가 부익부 빈익변의 그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공산주의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 인본주의와 유물론의 영향에 따라 성평등 사회와 가족 해체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마르크스가 사회 분석학을 연구했다면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이론을 문화막시즘으로 정착시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자, 자, 원초화입니다. 성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능에 해당합니다. 기독교는 본능을 구속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충족되어야 하며 동성애도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화막시즘은 남녀의 도덕윤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상이 들어가면 성적 행동에 있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수제자 빌헬름 라이히는 마르크스의 사회분석학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접목시켜서 성혁명 이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진 이가 억압과 착취를 한다면 정신분석학에서는 성윤리가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한다고 봅니다. 인간은 성적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 때 행복해질 수 있으며 성적 본능을 억압하면 히스테리, 정신분열증이 생긴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마르쿠제는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에서 비판 이론을 주장하며 쾌락주의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모든 시대의 전쟁을 끝내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물론 퀴어 축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대립과 투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윈주의는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정복하기 위한 생리적인 역사이고 적자생존, 야국강식으로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주의는 인류 역사를 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물론적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분석했기 때문에 도출되는 역사관입니다. 성혁명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혁명의 최종 목표는 프리섹스 문화를 침투시키고 가정제도를 해체하고 성정체성을 해체하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영적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류 사상사나
문명사적으로 볼 때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를 통한 인간 해방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해방에서 일치와 통합으로 해방해서 생명 공동체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통일한국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21세기의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재 빨리 해결해야 할 시대 정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며 인간의 원초적이며 본질적인 모순인 마음의 모순이 근대의 초래함, 21세기 가정적 모순과 21세기 사회적 모순의 3대 모순을 공생, 공령, 공의의 이념으로 중심하고 해결하고 구조적 폭력이 사라진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한반도는 공생공령 공의주의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와 인종과 국가의 장벽을 넘어 전 인류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공생공령 공의주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일 한국 시대의 신통일 한국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3대 과제인 사회 양극화는 공생공령 공의주의 사회로서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로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익통일운동은 범세계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되고 있으며 공생공령 공의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을을 형성해온 경천사상은 애천사상이며 홍익정신은 예인의 사상이며 광명사상은 애국의 사상 정신입니다. 이것은 신통일한국이 지향하는 3대 이념입니다. 신통일한국의 애천 애인 애국의 이념과 공생공령 공의의 체제 역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치를 현실화하는 참가정 축복개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정 축복개론을 통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운동은 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인구 절벽 위기와 가족 해체, 가정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 한 국가는 건강한 가정을 기초로 하여 창건되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축복개론을 중심한 참가정 운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된다면 인류가 꿈꾸는 항구적 평화세계로의 신통일 한국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신마을 공동체 운동은 애천 애인 애국의 이념과 공생공령 공의의 평화체제를 지역 공동체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며 지역 공동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지향하고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애천 애인 애국 이념과 공생공령 공의주의를 주도적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통일 한국시대 한일 해저터널 추진 실행은 화합 평화를 지향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남북통일이 가시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신풍이 그야말로 불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평화통일이 될 경우 현재의 경제 기반을 가지고서도 민족 경제권이 통합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동아시아 물류중심지, 관광대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강국으로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윤리에 기초한 애천 애인 애국의 이념이 토대가 된다면 강력한 윤리강국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경제대국과 윤리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때 그때 진정한 미래강국이 될 것이며 모범 선진국이며 평화세계의 모델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건강해야 할 것이며 위하는 삶이 문화화되어야 하고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엔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가 동경대학에서 100주년 기념 졸업식 강연에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은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아마도 코리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자유민주주의의 역량이 참으로 우수하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자이며 동아시아 연구소 이사장인 하영선 교수는 문명의 표준을 이야기하시면서 제국의 핵심은 시대에 걸맞는 문명 표준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를 맞으면서 신문명 한국이라는 제2신화 창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화는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세계가 꿈꾸는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계가 모두 부럽게 하는 천년의 꿈을 꾸며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신비주의자이며 인지학회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는 새로운 통일 한국은 신문명의 발상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저자인 또 조지 프리드먼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싱크탱크인 스트래포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가장 많은 자문을 하고 있는 미래학자로서 앞으로 한국은 2030년이 되기 전에 통일이 될 것으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두익 통일 사상과 참가정 운동으로 신통일 한국 시대를 이렇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론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